마세라티 하면 안 좋은 이미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안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7대를 사왔습니다. 왜 사왔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고 리뷰해보면서 깔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고차 거래는 잘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허영입니다. 됐습니다, 진짜. 마세라티를 7대를 사왔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왜 마세라티를 7대를 샀는지 일단 마세라티 어떤 것부터 문제냐면요, 현 시대에 맞게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단 동급 브랜드를 봤을 때 포르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르쉐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념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차를 만드는 것까지가 전부 다 진심인 회사이거든요. 근데 마세라티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랑카브리오 같은 차량은 파나메라랑 이제 동급 매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메라에서 쿠페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까브리올레형이 나오고 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파나메라가 까브리올레가 나오고 쿠페형이 나왔으면 동급 매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싸냐? 전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신차가가 3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차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안에 실내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요,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했는데 투박함의 거의 표본이에요, 아직도. 왜 아직도 이렇게 투박하게 만드는 건지, 현대 감성을 넣으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실내가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외관은 진짜 이쁩니다. 마세라티 이미지만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포르쉐가 박혔다, 만약에 여기에 벤츠가 박혔다, 이 차 진짜 불티나게 팔렸을 것 같거든요. 외관은 진짜 디자인이 이쁜데 실내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온 그레칼레라는 모델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마칸이랑 또 얘도 비교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칸이랑 비교하면 되는데 얘도 사실 실내는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랑카브리오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의 실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냐면 안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좀 이게 편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2016년에 나온 차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 같은 부분들도 진짜 사실 누가 보면 이쁘다고 하긴 하거든요. 호불호가 맞긴 맞는데 아직도 이 한 발짜리 라이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현대적인 감성에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라칼레 트레페오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라칼레 일반 모데나 모델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고성능이죠. BMW로 따지면 M이나 벤츠로 따지면 AMG 같은 고성능 버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BMW의 M, AMG 사실 앞에서 보면 포스가 엄청나거든요. 일반 모델이랑 고성능 모델이 뭐가 다른지 사보기도 전에 그 외관적인 디자인으로서 사실 조지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차들은 보면은 휠 말고는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 마세라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라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하기를 스포티성이 강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는 건 거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마세라티가 뭔가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차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실패한 차량처럼 느껴지긴 하죠.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탈리아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아메리카노에 열광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는 커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네들이 피자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피자가 엄청 맛있다라고 지금 또 많은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는데 한국 피자는 피자가 아니라고 완전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라는 건 거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세라티가 또 그렇게 차 자체가 엉망인 차량은 절대 아닐 겁니다. 사실 또 타봤을 때 예전 구형 모델들도 장점이 엄청 많은 차들이긴 했었거든요.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모든 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신형 모델들도 이탈리아만의 감성을 잘 담아서 또 많은 장점들을 뽑아낸 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건 금액이 포르쉐랑 다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세라티가 포르쉐랑 같은 금액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고차에서는 결국 포르쉐보다 훨씬 금액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면 또 분명히 수요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K9 같은 경우는 중고차에서 엄청 인기 차량인데 사실 신차에서는 제네시스보다 훨씬 출고율이 낮죠. 그렇지만 중고차로 와가지고 같은 연식에 같은 키로수로 보면 제네시스보다 훨씬 금액대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 중고차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차이며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 물건이라 하면 가치, 곧 금액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지금 엄청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7대를 다 팔 자신이 생겨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주행 함께 나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일단 방금 실내를 탔는데요. 확실히 또 장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죽이 딱 봐도 너무 좋은 가죽이에요. 사실 가죽의 두께부터 시작해서 이 질감들이나 착자감이 지금 엄청 좋거든요. 확실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감성은 죽어도 못 버리는 건 거죠. 고급스러움,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것들. 사실 이 가죽으로 실내를 마감하는 게 어찌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전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엄청 좋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것들이 터치감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이런 것도 좀 별로 안 좋고, 사실 아우디만 타도 이 터치감이 진짜 실제 버튼 누르듯이 딱딱딱 눌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도 사실 좀 더 크게 넣어줄 수 있는데 또 그걸 좀 넣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건 또 쓸데없이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사실 시계는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는 게 저는 또 맛이라 생각하거든요. 롤스로이스를 타도 그래요. 최고급 자재들을 넣었지만 IWC의 시계를 넣으면서 사실 아날로그 감성을 넣어줬단 말이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계 같은 것들은 디지털 시계가 사실 더 정확하고 편하죠. 그렇지만 아날로그 시계가 주는 감성이 있거든요. 또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박아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 스피커가 엄청 좋은 걸 넣었던데 우리 PD가 편집을 잘 안 해줘가지고 안 잘라줄 것 같은데 제가 이 혁신적인 또라이다! 소노스 파페르 라는 이 오디오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딱 들어가 봤을 때 비싼 것들은 오디오가 막 2억, 3억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시동을 꺼놓고 정차 중에 들었던 이 스피커의 음질은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행 중에 이 스피커가 주는 힘이 강한 게 이 배기 사운드에 전혀 묻히는 감 없이 이게 균일하게 이 차체 내에서 스피커에 대한 역할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하는 걸 제가 사실 봤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이제 스피커 같은 것들도 또 감성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이탈리아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한 것 같아요. 하고 이 카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넣어줘서 마세라티의 고급화는 확실히 시켜놓은 것 같고요. 주행하기 전에 또 아까 전에 사실 이 버튼들을 누르는데 기어가 버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버터에 대한 터치감도 또 조금 저는 아쉬워요.
마세라티의 진가는 결국엔 주행에서 나타날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일단 주행하면서 또 마저 얘기 한번 해보시죠.